그 대교형 공정 시험 기준 또는 뭐 대교형 공정 시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교형 공정 시험 기준은 크게 총칙, 정도 보증 및 정도 관리, 그다음에 일반 시험 기준, 그다음에 항목별 시험 기준, 그다음에 동시 분석 시험 기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배출형 기준을 배웠고, 그 다음에 환경 기준을 배웠습니다. 배출형 기준 항목은 2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기준은 8가지 항목이 있죠. 그래서 배출형 기준도 크게 우리가 가스상하고 입자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개 있고, 이게 9개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기준 같은 경우도 가스상이 있고, 역시 입자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기준 같은 경우는 배출형 기준이면서 가스상, 배출형 기준이면서 입자상, 환경 기준이면서 가스상, 환경 기준이면서 입자상.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기준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지수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가스장 같은 경우도 항목별로 이렇게 19개에 대해서 시험 방법이나 시료 채취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고요. 입자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대기업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VOC, 휘발성 유기화 물질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악취 같은 경우도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대교형 공정시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산소 농도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표준산소 농도 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험규칙 제15조 별표 8에 배출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표준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시설별로 어떤 오염 물질은 이 표준산소 농도를 꼭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준산소 농도, 그러니까 농도랑 유랑을 우리가 표준산소 농도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이런 표준산소 농도를 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이쪽에서 굴뚝이든 아니면 이쪽 덕트에서 이 구멍을 또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게 하죠. 공기를 집어넣게 하면 결국은 이 농도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불법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이 산소 농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농도랑 유랑에 대해서 산소 농도를 보정하는데, 먼저 이제 농도 같은 경우는 원래 실측 농도에다가 21 빼기 표준산소 농도, 그 다음에 21 빼기 그때 실측 산소 농도를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측 농도가 있으면 이 표준산소 농도를 보통은 우리가 소각로 같은 경우는 12%로 정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실측 산소 농도는 2가지 케이스로 얘기하면 11%짜리가 하나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봤더니만 13%라고 했을 때 이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만약에 이 11%일 때는 여기에 대입하면 원래 실측 농도에다가 21 빼기 표준산소 농도 12, 그 다음에 21 빼기 실측 농도 11, 이렇게 되면 원래 농도 곱하기 여기가 9가 되겠죠.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측한 농도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꾸로 보면 실측 농도에다가 21 빼기 12, 위는 똑같게 되죠. 그다음 밑에는 21 빼기 13. 그러니까 얘는 농도에다가 9 똑같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원래 필수 농도보다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정해져 가지고 정확한 농도값을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게 바로 표준산소 농도예요. 그래서 표준산소 농도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탄소에 우리가 배출량 기준 항목이 50ppm이에요. 그럼 50ppm이고 그 가로에다가 12 이렇게 쓰면 이게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가 표준산소 농도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배출량 기준이 180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가로 열고 4 이렇게 쓰면 이 가로 안에 있는 4라는 숫자가 표준산소 농도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이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표준산소 농도가 적용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분석 일반 사항으로서 이제 단위나 기호 같은 거를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한다는 거죠.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미터 어법을 쓰고, 무게 같은 경우는 그람 단위죠. 그람,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람 단위로 쓴다는 거고, 넓이 같은 경우는 메타 제곱, 센티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용량, 용량은 우리가 킬로, 리터 이런 식으로 씁니다. 리터, 뭐 밀리리터 이런 식이 하는 게 표준 쪽으로 쓰는 거고, 자, 부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표준이냐 하면 이런 미터 삼승, 그다음에 센티미터 삼승 뭐 이런 것들이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의 표준 단위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기, 기압, 그다음에 미리미리 Hg, 그다음에 미리미리 H2 이런 식의 쓰는 것들이 표준화된 그런 단위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도 표시하는 게 있는데, 농도 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도 표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VV. 이게 그러니까 액체 100ml 또는 뭐 기체 100ml의 어떤 성분의 질량일 때는 이게 WV라 쓰고, 이거 액체 100ml 또는 부피 100ml일 때 어떤 부피 밀리리터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VV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표시는 이 뒤에 이걸 봐서 부피당 무게구나, 얘는 부피 대 부피구나 했을 때 W/V 또는 V/V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쓰는 것들이 이 ppm 단위를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가스상일 때는 ppm 단위를 많이 씁니다. 이게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 즉 10의 6승분의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ppHM이라는 거를 또 씁니다. 얘는 그 1억 분의 1입니다. 1억 분의 1. 1억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pb를 또 많이 쓰는데 얘는 10억 분의 1이에요. 10억 분의 1. 그래서 이런 가스상은 ppm 또는 pphm, ppb 이런 식의 단위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체 농도를 쓸 때 만약에 먼지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때에 이 미터 삼승은 어떤 기준이냐면 표준 상태의 기체 용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면 0도씨 1기압이겠죠. 0도씨 1기압일 때의 어떤 기체 용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얘는 뭐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표시하는 거. 온도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셀시우스 법칙에 따라서
섭씨 온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거 뵀죠.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 해서 이 K, 라지 K 값을 쓰고, 얘는 섭씨 온도에다가 뭘 더해준다? 27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온도. 표준 온도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0도씨예요. 표준 온도. 그 다음에 상온이라 하면 15도에서 25도. 그 다음에 실온은 1도에서 35도. 찬 곳이다 라고 하면 0에서 15도. 그 다음에 냉수다 하면 15도씨 이하. 온수라 하면 60에서 70도. 열수라 하면 100도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온이 얼마의 범위 때인지, 또는 냉수의 온도 범위는 어느 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럴 때 그 수욕상이라는 의미는 수온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약 100도씨 부근의 증기욕을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냉후. 식힌 후라는 의미인데, 이럴 때는 그 보온 또는 가열한 후에 실온까지 냉각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실온은 1도에서 35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까지 냉각된 상태를 냉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각 조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합니다. 상온에서 조작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온은 15도에서 25도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또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시험에서 사용하는 물은 정제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 수지로 정제한 탄염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의 농도 표시를 좀 알아보면, 액의 농도는 단순히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액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수용액을 뜻합니다. 수용액을 뜻하고, 우리가 섞죠. 혼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섞었을 때 이런 표기를 많이 해요. 1+2 또는 1+5 또는 1+5+10 이렇게 서로 액체를 이렇게 섞게 되는데, 얘는 또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표기하는데 1대5 대 10. 이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같은 의미를 뜻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거냐면 1용량에다가 2용량을 섞는 거예요. 또 얘는 1용량에다 5용량을 섞는 거고, 얘는 1용량에다 5용량, 그 다음에 10용량을 섞어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황산이라고 쓰고 얘를 1+2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 황산 1용량에다가 물 2용량을 혼합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2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의 농도를 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1에서 2, 또는 가로 열고 1에서 5,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들도 종종 보실 텐데요. 이럴 때는 그 용질의 성분이 고체일 때는 1g,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1ml를 용매에 녹여서 전량을 2ml 또는 5ml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액체라고 했을 때, 액체는 액체 1ml를 용매, 보통 물이죠. 물을 섞어가지고 최종 농도를 2ml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고, 얘는 1ml의 용액을 물을 섞어가지고 최종 5ml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액, 표준물질 이런 걸 의미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시약은 보통은 특급 또는 1급 이상 또는 이하 동등한 규격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약이라는 개념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울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부피가 약 1ml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도씨
정제수 20방울 떨었을 때 약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라고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기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을 담던 뭐 액체를 담던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특히 네 가지로 나누는데, 밀폐 용기, 그다음에 기밀 용기, 그다음에 밀봉 용기, 그다음에 차강 용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밀폐는 어떤 거냐면,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이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내용물이 손실이 일으키지 않게끔 그냥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밀폐 용기예요. 기밀은 우리가 이 낱말들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의 기밀 용기고요. 근데 밀봉이란 같은 공기가 아니라 기체예요. 기체 또는 미생물. 기체 또는 미생물이 들어가면 안 되게끔 이렇게 보호장치를 한 게 밀봉이에요. 차강은 빛을 차단하는 의미니까 광선을 투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광선이 투과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리한 게 바로 차강 용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뜻을 가지고 이 용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속용 저울 및 분동이라고 했을 때, 분속용 저울은 적어도 0.1mg 정도까지 우리가 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확히 취한다라는 표현인데, 정확히 취한다는 홀피펫, 눈금 플라스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를 갖는 용량계를 가지고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항량은 1시간 동안 더 건조한다 또는 강렬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때 무게차가 g당 0.3mg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시험 조작 중에 즉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시는 30초 이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감압 또는 진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15mm Hg. 감압은 15mm Hg 이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때 A에서 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A 이상 B 이하입니다. A 이상 B 이하. 여러분, 이상 이하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A가 포함되고 B가 포함되는 거죠. 만약에 초과 미만 같은 경우는 A가 포함 안 되는 거고 B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액의 액성 표시 같은 경우는 pH미터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결과의 표시 및 검토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가스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상은 주로 ppm이나 ppb라는 농도를 쓰고요. 입자상 같은 경우는 미리그램 per 미터 삼승이나 아니면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삼승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 검출한 게 미만의 시험 결과 값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표기할 때 불검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영문으로는 ND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not detection 이라고 해서 ND라는 표현을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기도 하고, 한글은 불검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 보증이나 정도 관리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관리 차트라는 게 있어요. 관리 차트는 우리가 동일한 항목을 동일한 측정, 분석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관리 차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평균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한선, 하한선이 또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른 정밀성, 정확성을 아주 눈으로 보기에 쉽게 만드는 게 바로 관리 차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 보증의 관리를 위해서 시료균이 필요한데, 시료균은 우리가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배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치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시료균을 약 20개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완성도라는 개념이 있어. 완성도는 우리가 그 검증 확인 결과의 수를 특정 분석 결과의 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완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도 관리는 우리가 QC라고 얘기하고, 실험실 관리 시료는 LCS, 그다음에 정도 관리 시료는 QCS, 그다음에 정도 보증은 QA, 그다음에 표준 작업 절차서는 SOP,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플레임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